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다봐야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다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어제 하루 반짝 상승했던 양시장이 모두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환과 관련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공화당 강경파가 거부를 하면서 이 협상이 다시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관이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34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시간 동안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타겐 라이브만의 코너 스타겐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직접 추천 종목 수익률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매매 내역과 잔고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종목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타겐 라이브 통해서 두 번째 뵙네요. 이명록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주위 반응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 자신이 지금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시면 좀 알려주시죠. 많이 네. 소문도 내주시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첫 방송이라서 네. 일단은 주변 분들의 얘기를 안 했는데 몇몇 분들이 조금 솔직한 방송인 것 같아서 좀 믿음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도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솔직한 방송 더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장 핫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핫 이슈는요. 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시장의 향후 예상 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2050포인트를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 초반에 2049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 다시 신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하지만 장이 이어지면서 탄력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잠시 쉬어간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외국인 매수 랠리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까지 3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난 1998년 이후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신기록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타이 기록으로 남느냐 외국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소식에 관련주 들썩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종목들 흐름까지 짚어드릴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은행업종 신고가 경신입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대표 은행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하루였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이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11시 기점으로 약세권으로 하락 전환을 하더니 결국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슈로 뽑은 것은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 주가가 웃장 들어서 하락 마감하면서 네. 역망치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한번 짚어야겠다 싶어서 이슈로 뽑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빠졌었죠.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주 견조하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해주니까 거기에 공부돼가지고 시장은 상승으로 쭉 밀고 가서 네. 2049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11시를 기점으로서 기관과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네. 주가가 조금씩 밀려내려다가 네. 막판에는 2034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네. 이 모양을 보면은 일봉 모양이 역망치형입니다. 역망치형은 망치를 거꾸로 해놓은. 그리고 이제 음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시초가는 2040포인트 근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203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역망치형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역망치형은 우리가 이제 그 봉차트 기법상 원칙은 고공권에서 나타난 역망치형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이때 대응은 매도다. 이렇게 이제 원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우리 일단 이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주봉 살펴보는 거죠? 네, 주봉은 300줄 기준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주봉 차트 보고 계신데요. 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타날 겁니다. 네. 자, 좀 크게 나왔네요. 여기서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여러분, 했지만 보십시오. 지난번에 2008년도에 892포인트를 기록했던 우리 시장이 2011년 4월 달에는 2231포인트까지 네. 무려 1339포인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1644포인트까지 587포인트를 조정하면서 상승폭의 44%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큰 등락 없이 쭉 횡보하면서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네. 최근 들어서 전고치, 직전 고점 2042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주봉 차트는 아주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희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여기서 일봉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은 200일, 네. 200일 정보를 한번 보죠. 네. 자, 200일을 보는 것은 우리가 2013년 1월 달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2013년 1월 달이면 여기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이 자리가 2013포인트. 올해도 말씀드렸지만은 2013년이 시작되는 오프닝 포인트는 2013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쭉 오면서 이 차트에서 보시겠지만은 2013포인트가 이상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했어요. 쭉. 그러다가 한 달여를 남겨두고 박스권으로 고공놀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돌파를 하죠. 그럼 이제 돌파했을 때 기술적으로 중요한 목표치가 나오는데 이 박스권을 움직일 때 2018포인트가 고점이고 그 다음에 1981포인트가 저점으로 네. 이 박스권 지수는 37포인트입니다. 네. 돌파하면은 1차적으로 그 2018포인트에서 37포인트를 플러스한 2055포인트 정도를 목표치로 삼으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2049포인트, 6포인트 부족한 자리에서
매도 전환의 그런 원칙에 의하면 네. 신호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네. 주봉상으로는 아주 좋은데 일봉상으로는 숨고르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영망치형이 목표치 미달형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일 이동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이제 선으로 그어놓은 2013년도의 오프닝 포인트 2013포인트가 유지되느냐 지켜지느냐 하는 게 네. 기술적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수급적으로는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수가 조금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도 보고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주봉 차트 살펴보면서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를 하고 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될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도 우리 시장 상승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같이 보시나요, 의견을? 네, 당연히 네. 지금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핫 이슈로 외국인 매수 랠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을 찾아보자면 외국인의 순매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난 1998년 외국인의 34일 연속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타의 기록을 세웠고요. 만약 내일까지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신기록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한국 증시가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여러 가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역시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화학업종과 같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 굉장히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인 외국인 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감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양적완화 축소가 현실화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이탈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면요. 일단 단기적인 매수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세력이 매수세가 들어온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양적완화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는 종목 중에 저평가돼 있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이 중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그렇죠. 있었죠. 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또 내용은 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폭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네. 중국의 저장성 지오싱에 거주하는 35세 남성이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한 걸로 밝혀졌고 이분은 지난 8일 날 현지에 있는 인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새롭게 이제 나타나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3월 달에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면서 네. 중국에서만 45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후에는 좀 조용했었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런 환자가 나오게 되니까 중국도 긴장을 하고 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이제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갭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글벳, 그다음에 이제 제일바이오, 네. 파루, 그다음에 대한유팜, VGX 인터 등등 있는데 오늘은 한 4종목 정도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시죠. 네, 왜냐하면은 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도 1년이면 한 번씩 테마로 등장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뉴스 때문에 올랐다가 장중에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사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가 나왔다 했기 때문에 주말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들 할 때 오히려 주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매수를 했다가 주말에 소식이 나오면은 거기 갔다가 또 차익을 실현하고 네. 소식이 안 나오면은 그대로 되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손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투자자들도 네. 조금 능숙한 투자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렇게 AI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 이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은행 업종 신고가 네. 경신이라고 꼽아주셨어요. 이 대표주들이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은행 업종이 지난 3분기 중에 10%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수익률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같이 이런 대형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투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한다면 3분기를 지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는요, 경기 민감주에 조금 후행하는 전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은행주에 관심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PBR 0.6배 수준인데다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 업종들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KB금융이 상위 네. 종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은행주들도 수급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네, 보시는 지금 건가요? 최근에 이 네. 외국인들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은행 업종을 좋게 볼 수 있는 판단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상승 영향부터 은행 관련 종목의 상승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네, 첫 번째로 이명록 전문가님, 오늘 일간 수익률은 가장 좋으시네요. 1% 수익률 내고 있고요. 박철순 전문가님은 약간 아쉽지만 앞으로의 활약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0.08%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 마이너스 1.52% 일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황성우 전문가님,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6.52%로 조금 낮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진 전문가님, 0.86%, 마이너스 0.86% 일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명록 전문가의 종목별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첫 번째로 영진약품,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만도. 하이비전 시스템과 만도는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 맥스로테 월요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운이 저도 좋았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매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하셨고 네. 맥스로텍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네. 목표가를 그때 제시를 할 때 네. 전고점 부근 7,000원 이상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해준다 네. 했는데 0141-700이죠. 이 차트 보시면은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윗골을 내면서 쭉 내려오기에 일단은 7,400원에서 매도를 해서 28.3% 정도 수익은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종가를 보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면은 5일선이나 20일 이평선에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비중 30% 정도 32%, 가지고 계시네요. 네. 32% 네.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아직 지금 수익률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이비전은 0126-700인데 네. 일단 17,800원, 850원, 17,900원 이렇게 사가지고 네. 18,900원까지 갔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종가에 밀려가지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0.77%지만 네. 기업이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좀 이따 기업을 설명할 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도라는 종목이죠. 네. 예,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인데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을 한 20% 정도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가의 6.6% 정도가 편집이 되고 네. 주가가 올라버려서 추격 매수를 않고 네, 나머지는 이 매수 가격 근방에 오면은 추가로 더 매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규로 편입한 두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과 만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3년 6월 25일 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히든 챔피언을 뽑을 때 이 네. 종목을 선정했다는 점. 네,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인데 이걸 살짝 살펴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1사분기에 비해서 80%, 매출액은 1사분기에 비해서 60%.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그런 네.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9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를 해가지고 네. 100%의 무상증자를 했는데 이 무상증자 물량이 10월 11일부터 출회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못하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다가 네. 지금 지지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570만 주 정도가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소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외국인들이 또 4만 2천 정도 매수를 하면서 네. 외국인들이 입주일 매수 들어왔구나 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갖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만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만도는 6.6% 비중으로 매수가는 13만 3,500원에 지금은 13만 7,500원으로 종가를 마감해서 네. 2.99%의 플러스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만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라그룹의 핵심 기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방향 조향 장치라고 그러죠. 이런 전장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일단 정부에서 10대 차세대 핵심 소재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는 1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한다면 이 종목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탑 10의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네. 이트레이드 증권은 최근에 목표가를 15만에서 21만 원으로 올리면서 네, 기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13일 연속 기관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차트 보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만도 현재 2.99% 정도 수익 내고 계시고요. 060980. 네, 현재가는 13만 7,500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만도는 7만 3천에서부터 쭉 상승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다음 목표치는
조정한 폭에서 14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4만 5천 원을 목표치로 보고 다음에 눌림이 또 13만 5, 6천 원대 오면은 다시 거기서 15만 5천 원대까지 네. 그렇게 해서 만 원을 간격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네. 예,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13만 7,500원인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13만 3,500원 매수가 금방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14만 5천 원 근방에서 네, 한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수익을 챙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록 전문가의 오늘 매수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과 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순 전문가의 매매 내역 살펴보고 갈게요. 네, 이번엔 박철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매매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종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10월 14일에 매수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2.34%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LG화학, GS, 그리고 오늘자로 매수를 한 SK텔레콤까지 1.29%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매 종목 나와 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신 건지 또 궁금하네요. 네, 먼저 네. 오늘 매수한 것과 전일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매수한 종목이죠. LG화학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32만 원대에서 매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으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기 매물이 조금 소화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 GS 종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GS 역시 LG화학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대기 매물 약 5만 9천 원대에서 소폭이지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GS 같은 경우 지금 업황도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업레벨 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어떤가요? 네, 오늘 매수한 종목이죠. 통신주들 네, 흐름이 좋았죠. 네. 최근에 통신업종들 흑자전이다, 실적 개선이다라는 말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SK텔레콤과 LG U+ 등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SK텔레콤은 아무래도 국내 제1위의 통신업체죠. 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성장률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한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보니까 월요일에는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이렇게 두 종목만 네.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 매수를 하신 LG화학과 GS 그리고 오늘자로 SK텔레콤까지 네.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요. 먼저 GS, 너무 유명한 회사지만 어떤 네. 회사인지 간략히 들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GS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GS 에너지와 GS 홈쇼핑, 그리고 GS 리테일과 같은 이런 대형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주요 관계회사로는 정유회사죠. GS 칼텍스가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면 GS 칼텍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S란 기업 자체는 석유화학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를 보면 GS 칼텍스의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GS도 조금 전년 대비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정유업종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GS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민자발전회사 정책 수혜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일단 GS라는 기업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제가 GS를 일단 매수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자발전회사 정책 수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GS 칼텍스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최근 정부의 원전 비중 축소안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GS 같은 경우도 GS EPS라든지 GS 파워 같은 민자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 정책적인 수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 2일 준공식을 마친 GS EPS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이제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증설 효과가 다음 4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GS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GS 칼텍스의 턴어라운드입니다. 글로벌 제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서 네. 정유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도 이런 부분에서 이익 감소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일단 정제 마진이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정유업종들의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지나 4분기부터는 GS 칼텍스의 이익이 GS에 반영이 되면서 GS 전반적인 이익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죠. 여수공장의 이 고도화 설비를 100% 가동하면서 고도화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도화 설비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정유업종 내에서도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GS 칼텍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 증설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네. 하셨는데 이 고도화 설비란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유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도화 설비란 이 원유 정제 후 남는 벙커시유나 아스팔트와 같은 이런 중진류를 다시 한번 재처리해서 경유나 휘발유 등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도화 설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땅 위에서 석유를 만든다고 해서 지상 유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내 정유사들이 많은 수출을 해외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도화 설비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S 칼텍스가 이번에 고도화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흐름 어떤지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네. 잠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GS 같은 경우 지난주만 하더라도 59,000원 선의 주요 매물대가 저항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일단 59,000원 선이 돌파가 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젠 기술적으로 59,000원 선을 지지하느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지금 GS의 지금 청산 가치를 보면 약 67,000원 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말은 지금 기업을 판다고 해도 6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59,000원대에 있는 만큼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S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LG화학도 매수를 하셨어요. 네. LG화학은 투자 포인트 어떤 거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LG화학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출하량 증가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ESS 시장 확대 효과. 세 번째로는 석유화학 범용 제품 수익 성장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전기차 출하량 증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 모터스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GM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전기차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더욱더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의 내연기관과 같은 가격대에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완성체 업체나 또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익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완제품 생산업체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2차 전지를 납품하는 LG화학의 이익 성장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ESS 시장 확대 효과인데요. ESS 쉽게 에너지 말하면 저장 네, 시스템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름철 전력난이 심해지면 블랙아웃이 일어나면서 공급 전력이 끊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에너지 저장 시설인 ESS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까지도 LG화학이 지금 수출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ESS 시장에서도 LG화학의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시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뭐 범용 제품인 폴리에틸렌 계열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네. 이런 부분에서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도 이익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화학. 네, LG화학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LG화학의 지금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가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PBR 2배 수준이고요. PER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진했던 석유화학 부분도 굉장히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전지 사업부의 높은 이익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주가 상승률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연고점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철순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11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1%대의 반등세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네, 미국장 어떤 점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이명우 전문가님. 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이제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새벽 마감했을 때만 해도 그 음봉이 앞에 양봉을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려가 됐는데 오늘 1% 이상 상승이 계속 유지되면은 어제 나왔던 음봉의 50%를 돌파시켜서 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는데 종가까지 오늘 음봉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50% 이상 회복시키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방향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고 돌파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다시 마인드를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다우지수 지금 차트가 나가 있는데 네. 다우가 음봉이 좀 큽니다. 그리고 다우뿐만이 아니고 나스닥도 상당히 네,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네. 그러나 나스닥도 이제 오늘 우리 일봉처럼 고공권에서 신고가를 내면서 역망치형 음봉이 나와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우보다는 나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지금 아침 시작이 좋게 나온다니까 그대로 계속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네. 이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네. 좋겠네요. 박철순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미국장 지금 다행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업종들도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정치권 막판에 극적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네. 오늘 시장 초부터 굉장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역시 상승장 속에서 하락하는 업종보다는 상승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오늘 1.3%대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뒤를 이어서 코카콜라와 골드만삭스 그룹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트래블러스 등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홈디포나 인텔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 오늘 상승장 속에서 하락하는 업종보다는 상승하는 업종들이 훨씬 많은 상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리젠트론 파마슈티컬즈가 지금 3%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스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스테이플즈 같은 경우도 동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네, 오늘 에보트 레버러토리스 같은 경우 오늘 6%대 급등하면서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파이오니어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그리고 그레인저 같은 기업들도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장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내일장 어떤 것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장은 지금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시한이 일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조금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네. 시장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면서 다행히 상승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동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기관 투신권에서 이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주후반 또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를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장 속에서 긍정적인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후반 관심 종목인데요. 일단은 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서훈캅셀과 그리고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네, 첫 번째로 서훈캅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투자 전략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미국 정치권 협상과 또 중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먼저 네. 서훈캅셀에 대한 주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서훈캅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매수 다음 주 다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지금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약 2%대 하락하면서 오늘 35,3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60일선 아래로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이익 성장의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조금 더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다음 주 후반에 서훈캅셀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60일선은 지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훈캅셀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DGB 금융지주였죠? 네, 다음은 DGB 금융지주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에서도 DGB 금융지주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지금 현 주가가 지금 현 주가 부분에 매물대가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담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단기간적으로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DGB 금융지주의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서훈캅셀 DGB 금융지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명록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여쭤볼게요. 네. 전략 자, 어떻게 세워볼까요? 내일은 중요한 포인트로 세 가지를 이미 네. 말씀드렸지만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이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느냐 네. 아니면 매수 규모가 줄어드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에 장중의 움직임이 지지를 예상했던 이 5.12평선 2024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고 바로 떠주느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겠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시고 부정적이다 그러면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하루 정도 넘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은 철저하게 매수는 저가에서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이 좋았을 때는 수익이 난 종목도 조금 더 가져가 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수익은 챙겨두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는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126700 하이비전 시스템. 아까 네. 종목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20일 이평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일 이평선의 기준가가 내일은 17,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17,400원 기준으로 해서 장이 아주 강하다면 플러스 200원까지는 괜찮고 또 약간 약하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200원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한 19,500원 정도를 1차적인 상승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더 간다면 그걸 뚫어준다면은 전고점 근방 있는 22,000원까지를 2차 목표로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이 20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기준가에서 3% 종가 기준으로 3%가 밀린 16,9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텐데 그 16,900원은 오늘의 저점 16,950원을 이탈한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종목 매매는 차분하게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명록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타겐 라이브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행복한 투자 전략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겐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뵐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맨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나사표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Red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up the way. 올레 올레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퀸 장윤정, 황태자 박현빈, 땡벌의 신사 강진, 쌍둥이 자매 윙크, 남자의 인생 홍원빈,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트로트 신동 양지화,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120분간의 메가 콘서트 2대1과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2대1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츠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윤민아입니다. 여러분, 풀기 힘든 층간소음 문제를 한 초등학생이 해결했다는 뉴스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